먼저 주제가 동성애 교육과 건전한 성윤리 확립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앞선 두 분의 그 발제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인식하셨을 거고, 동성애가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나 선진국 사례 먼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매사추세츠는 2003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미국 전체가 합법화 됐지만 각 주별로 먼저 합법화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입니다. 어떤 경우가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학교의 동성애 교육에 대해 수선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보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5살 아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갔다 온다면서 그림 교절해 봤더니 이 동성 커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놀래서 그 유치원에 와서 항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빼라. 못 빼겠다. 그러면 동성애 교육 있는 날 가르쳐달라. 그 아이는 학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하겠다. 그랬더니 가르치는 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미국 경찰은 뭐 우리나라 경찰처럼 이렇게 뭐 유들유들하고 뭐 매맞는 경찰이 아닙니다. 오면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수갑을 채우는데 뒤로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갑 뒤에서 들어가서 감옥에 된 겁니다. 와이프가 너무 놀라서 저는 그들이 기꺼이 내나 저를 집에서 감옥에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돌아온 걸 제가 7, 8분 되는 것을 갖다 한 컷들을 자른 겁니다. 카나다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15년 지난 9월 달부터 시행된 건데 2월 달에 미리 교육정치권이 발표하는 겁니다.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학년 때, 8살 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학년 때 성별은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 성별이 타고났다고 배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유전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유생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때 강원성별랑 부가능성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차별로 걸리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떤 지금 이제 공적 지시가 미국에서 내려갔냐고 하면, 기독교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동성애 동아리를 인정하고 동성애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동일하게 지원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예산 지원을 기독교 대학에서 끊겠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줬던 모든 종교 대학이 갖고 있던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해 본 분들은 알지만 국가 지원 없이 미국에서 대학을 운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꼭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문제를 남겨합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걸면 벌을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게 커리큘럼화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요. 학부모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남의 일처럼 여겼다가 자기네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니까 뒤늦게 이제 막 데모한 겁니다.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학부모들이 데모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데모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기자에게 남긴 겁니다. 이 커리큘럼 다 폐기해라. 폐기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포괄적 처벌을 통과되게 되면 성교육법 못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는데 여태껏 선진국사를 해서 법 통과되고 뒤집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다. 잘 알고 막아야지. 몰랐다고 그러고 나중에 나와도 한번 만들어진 법 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유럽 사례는 아까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동성애 합법화가 단순히 이 동성애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이제 합법화가 되는데, 곧 이어지어진 게 근친상간 합법화되고, 소아성애, 어린아이하고도 어떠냐, 돈 주고라든지 서로 합의하면 된다. 소아성애 합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간, 동성간 성애가 합법화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감이 잘 안 나세요. 한국 분들은. 제가 그래서 뉴스를 하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헝가리, 핀란드 거기서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매춘이 합법화되면 수간이 합법화되니까 수간 매춘도 같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간 매춘이 합법화되니까 수간 매춘이 막 운영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지난 5월달 우리나라 일간지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과 인간 간의 성관계 천국 덴마크 올해 7월부터 처벌 아직도 더 있다. 동물 매출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 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정부 동물의 특정 부위 외과 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한 만큼 심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의과 의사들이 동물들이 실려오는데 보니까 생식기능 배지기가 심각하게 파손된 건데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어떤 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동물의학과 함께 나눠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온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지금 5월 기사니까 이미 지나간 겁니다. 7월부터 동물 매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독일 등 동물 매춘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가 난 다음에 글을 썼어요. 너희들은 우리들 고지탕 먹는다고 그렇게 경멸 했는데 그런 너희는 개들을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하냐? 아직 대답이 안 왔어요. 내가 나왔던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물들이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인간이랑 성관계 하겠습니까? 네 다리를 다 묶어놓고 입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묶인 흔적이 있죠. 생식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도 잘 인식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치가 되는 윤리 기준이 무너지면 그러면 뭐 동성끼리도 하는데 이게 근친상간은 왜 안 되냐? 어린이하고는 왜 안 되냐? 동물하고는 왜 안 되냐?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또 뭐 월간지 표지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집 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 개랑 왜 결혼할 수 없나요? 이게 월간지 표지로 나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양 여자는 한 줄도 없어서 자기 집 개에 턱시도 입혀서 결혼식하고 결혼 비슷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르게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성애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 지금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고 또 안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출판사 가운데 동성애가 미화된 부분들입니다. 좀 나와서 요거는 여러분이 강의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왜 이렇게까지 번져나가는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사신들하고 법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들어왔나? 그 배경을 좀 보면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백선환 기자님이 특집으로 이제 연재했던 그래서 정리했던 내용 통계가 좋아서 이제 그대로 이제 PPT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도만 해도 에이즈 청정국가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에이즈가 참 없어서 모범적인 국가라고까지 했는데 2013년에는 불명예스럽게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돌파해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85년부터 98년까지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이 상관관계를 교육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했고, 그런데 이제 99년부터 이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9년. 그러면 정권의 방침도 바라봐야 됩니다. 99년에는 어떤 정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해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신규 감염자입니다. 그에 비해 신규 발표된 감염자 수가 이제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1년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더 아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성애가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물차의 심의에서 동성애 부분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숫자가 현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 넘어가다가 급기야 2013년에는 1000명을 넘어서고 누적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됐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카테고리를 보는 겁니다. 98년까지 동성애 교육을 시켰던 때 그 교육이 빠지고 그 다음부터 특별히 04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물체에서 이 동성애를 제외한 다음부터 더 엄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최근 숫자는 한 해에 1000명을 넘는 숫자까지 신규 감염자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퀴어 동성애 문화 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동성애 한다고 처벌한 나라 아니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이요.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은 논의가 되고 이제 문제시됐던 건 2015년입니다. 신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이 친구들이 입장하고 신촌 로타리에서부터 연세대학교 정문, 이화여대 정문을 일명 빤스카프레이드, 팬티 차림으로 이제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역 주민들, 일부 연세대학교 학생들, 또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막 심하게 반발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들이 참 수건이었던 서울광장, 시청광장에서 6월 9일과 28일 두 번에 걸치고 동성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일명 빤스카 퍼레이드라고 하는 팬티 차림으로 하는 퍼레이드의 모습입니다. 2013년 또 그 모습입니다. 2014년 신촌, 제가 이때는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문은 다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학문 선교하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2015년입니다. 2015년 뭐 망사만 걸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분이 그 다음에요. 네. 이거 뭐 안에다 내놓고요. 엉덩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참 민망하지만 이런 또 여자 생식기를 쿠키를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생식기도 파냅니다. 넘겨주세요. 자세히 보면 민망하니까 축제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눠준 축제입니다. 저도 이 부채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 안 갔는데 누가 받아가지고 저를 갖다 주더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거를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라고 하는 서울광장에서 허락한 겁니다. 서울광장 운영 지침에 관리 지침에 보면 음란성 교육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못했는데 올해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그동안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허락한 겁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건강한 성인들을 위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아까 우리 민석기 교수님 종식병에서 이게 어떻게 빠졌는가를 했는데 걔네들의 로비와 어떤 투쟁과 그것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점잖고 말이 없고 그런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해서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아서 다수가 이렇게 코끼리가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정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세금을 잘 모아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가 낸 세금은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시가 내는 세금이 서울 퀴어 축제를 지원하는데 막 사용되고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필요한 게 저는 먼저 성과학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동성애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합법화를 시킬 때 왜 합법화하면 안 되는가? 이것이 오히려 개인의 건강과 보건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문제를 끼친다. 에이즈에 일으키는 위험행동이다.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성과학협회가 2014년 11월 달에 세미나 하면서 딱 발표해가지고 동성애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위험행동이라고 딱 발표가 됐을 때 제가 그걸 캡션에 잡아서 해가지고 계속 강의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전문가들의 발표가 근거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 개인 생명에 이렇게 피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피는 거 담배 가게에 써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건 자유지만 담배는 뭐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인광고라는 거 하는데 폐암보다 더 위험한 게 에이즈고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 걸릴 확률이 8배고 정상인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못 잡아도 180선배라고 한다면 이건 공인광고 나가야 됩니다. 왜 안 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조용히 계시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소리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가 되는 선거학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 또 우리 민정기 교수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꼭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재판도 여론재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쫙 살펴봅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국민들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잘 홍보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국민교육개몽 홍보단이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기금이 필요하겠죠. 헌신된 사람들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유혈운동인지, 그리고 이 에이즈, 그리고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에이즈만 얘기하는데 에이즈보다 더선 어려운 게 변실금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즈는 사실 동성애자 가운데 이제 일부가 에이즈에 걸리지만 변실금은 남자들 같은 게 거의 대부분 걸립니다. 이 항문 성기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다 이제 항문이 망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기저귀 챙겨 다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 다 이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국민을 교육해서 이거 하면은 개인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세금 폭탄이 돼서 지금 1인당 평생 치료 비용이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100%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가 내는 거다 다 알려서 국민이 우리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거 다 잘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선진국사도 잘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법률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혼인신고도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비동사건으로 가서 단독판사가 딱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서명서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20만 명 이상 서명서를 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재판에서 치면 끝이에요. 특별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치면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끝을 낸 경우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에 대해서 헌신되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법률단들이 구성되어야 되겠고 이분들이 여기에 전념하려면 또 역시 필요한 게 펀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펀드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못하면 의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탓만 하면 안 되고 국가도 정신차리도록 얘기하지만 급할 때는 우리들이라도 빨리 국민들이 다 펀드레이징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비동사건 김조감수 결혼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50대 1이었어요. 수대문구청 찾아서 만났습니다. 왜 한 명밖에 안 되냐? 우리 잡은 변호사 한 명이 한다. 우리도 무료 변호사 붙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6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50대 6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돈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자원하신 분들은 다 돈 안 받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결집하고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결국 여론 창출의 결정적인 게 언론, 미디어, SNS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데 잘못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테크닉한 것도 그렇고 어떤 기금이 또 필요한 겁니다. 요새 뭐 공교육 살리기연합이나 좋은 우리 학부모 단체들 이제 많이들 하세요. 좋은 단체들 많이 하는데 조금 더 프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감시만 하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 강의 전화하고 뭐 이메일 보내고 기자회견하는 거 너무 듣고 또 너무 수동적이고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우리의 좋은 가치를 할 수 있는 언론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언론을 창출하는 인터넷 뉴스도 만들고 방송도 만들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데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요. 동성애 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품고 가야 돼. 우리가 국민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잘 회복돼야 그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국민적인 세금도 절약되고 치료 비용도 절감되니까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돼서 전국적으로 잘 확산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이 합법화를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동성애를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는 21고 동성결혼을 반대한 나라는 80개국가입니다. 근데 80개국가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아프리카는 동성결혼 때문에 무려 2,500만 명 이상 에이즈로 죽었어. 20년 동안.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죽은 겁니다. 두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가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필사적으로 이걸 막는 겁니다. 58개 국가 중에서 무려 38개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법대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바마가 우간다 최대 원주국인데 작년에 이 동성애법 사인하려고 했더니 무세비니 대통령한테 경고했어요. 너 사인하면 4억 달러 먼저 끊겠다. 우간다에서 4억 달러면 무조건 돈입니다.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나가서 있는 글은 4억 달러 미국 원조가 아니라 나라 건강하게 받은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이 법안이 4억 달러 법안도 소문난 법안이에요. 지난 9월 28일 얼마 전에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91세세요. 근데 기조연설하다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계획이 아니다. 이러면서 너희들 이런 거 우리 압박하지 마라. 동성애 합법화 됐다면 내가 오바마한테 청원하겠다 그랬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절규입니다. 절규. 근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세계 언론을 압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 저는 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저는 참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동성애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전쟁은 제가 볼 때 이제 국내전이 아니라 세계전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서구는 무너졌는데 아시아에서 선진국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동성애 반대한 80개 국가를 다 불러서 아주 큰 데를 빌려서 컨퍼런스를 하면 좋겠어요. 저기 무세베니 대통령도 오고 아프리카도 80개월 다 불러서 각각 의견도 내고 그리고 동성애 자유 퍼레이드 하면 우리는 좀 좋은 아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좋은 퍼레이드를 한번 합시다. 80개국가. 세계 BBC, CNN 다 와서 접촉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좀 깃발이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한국이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듣고만 가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일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몸으로도 헌신해 주시고 기금도 모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